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 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사흘간의 연휴가 생겼는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 남도 곳곳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부터 지역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휴의 표정을 구영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원이 담긴 오색 빛깔 연등이 줄줄이 매달려 바람에 날립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영암 도갑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사찰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 탄신일을 맞이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의무가 해제돼 제약 없이 온전히 행사가 진행된 건 4년 만입니다. 네, 태어나시고 또 열반하신 지가 올해로서 2567년이에요.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올해부턴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 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돼 사흘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흘 연휴 첫날 남도 곳곳에선 다채로운 축제도 열렸습니다. 수십만 송이 형형색색의 장미들이 위용을 뽐내며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린 곡성 세계 장미 축제로 공연과 음식을 선보이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I've heard about the festival from before I came to Korea and I just really wanted to see roses. I really love all the different colors like the pinks and the oranges. There's so many kinds I haven't seen before, so it's really nice. 2년 연속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된 만큼 올해 누적 방문객 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곡성 세계 장미 축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산화한 들불 열사 7명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민주화운동 전후로 숨진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영철, 박효선 등 들불 열사 7명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 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들불상에서는 올해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선정됐습니다. 전우원 씨가 참석한 가운데 5.18 부활제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오늘 광주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5월 영령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5.18 부활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활제에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참석했습니다. 5.18 부활제는 지난 198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다크호스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주의의 요체인 5.18 정신을 내년 총선 원포인트 개헌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 민방 특별 대담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것을, 민주당에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2일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밝혔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그 공약 이행을 꼭 좀 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고 협조권을 구하고 또 필요한 조언과 또 비판은 또 듣는 모습을 갖추고 하는 그와 같은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문했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외부 힘에 의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못하면 국민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아주 정말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9개 지역 민방 특별대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듣는다는
내일 아침 7시 40분 방송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여수시 어린이집 연합회 집행부가 정치 행사에 참석해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KBC 보도에 대해 여수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민주당 여수갑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어린이집 집행부 5명이 참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4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일부 어린이집에서 개인용 모임에도 출장으로 근무 상황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관내 12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복무 관리 집중 점검도 펼칠 예정입니다. 80억 공금 횡령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여수시에서 또다시 공금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시립공원 묘지 화장과 봉안 수수료 수납 업무를 맡고 있는 20대 공무직 직원 A씨가 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해 대기 발령하고 빼돌린 금액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수료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회계과 직원이 80억 7천만 원을 횡령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9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하루 동안 광주 461명, 전남 499명 등 총 96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832명을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 2명, 전남 10명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창단된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은 고흥, 순천, 여수 지역 초등학생 85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30일부터 코치 8명과 고흥에 거주하는 차범근 감독이 직접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개강 행사를 시작으로 혹석인 7, 8월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팀씩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전남 지부가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전남 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3일 전교조 강원지부장 숙소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영장 제시도 없이 휴대전화부터 빼앗았다며 이후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텅 빈 상자만 들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압수수색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이어 전교조를 표적 삼아 공안몰이를 시작하기 위한 쇼이며 윤석열 정부 위기 탈출을 위한 기획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